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에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슈 1번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계엄 1주년이어서 민주당도 굉장히 큰 행사를 열기도 했고, 시민사회에서도 시민대행지라는 행사를 열기도 했고요. 국회 차원의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엄 1년을 추억하고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느끼는 그 시기에 어떤 슬픔,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지난 며칠간 많이 터져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 이슈 1번지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그때 당시를 기억해보면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어제 몇 시간 전에 뵀는데. 예, 저희가 사실은 12월 3일 밤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네, 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예, 밤방송을 하고 또 이제 다음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정원이 TV에서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밤방송 때 너무 훈훈했어요. 근데 그 방송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또 이제 시민사회 소속이신 또 이제 임태훈 소장님하고 같이 방송을 한 거였는데 오늘 이렇게 또 도란도란 이렇게 좀 화면을 봐도 저희 둘만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차 마시듯이 얘기하는 컨셉입니다. 배경이 좀. 배경은 국회입니다만은 예, 저희가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무슨 배우긴요. 제가 또 의원님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시간인데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2월 첫 주였는데 아무래도 12월 3일이 또 있다 보니까 네. 그 어간에 인터뷰가 굉장히 많으셨죠. 일단 이번 한 주는 저희 예산 이번에 2026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주입니다. 예. 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또 할 일을 했었고요. 예. 또 12월 3일 날 또 제가 책이 나왔어요. 네, 출간하셨더라고요. 예, 그것도 준비하고 또 예. 아무래도 12월 3일이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12월 3일의 의미에 대한 예.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많이 되돌아본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지, 예. 또 제가 시민들께 마음속으로 올렸던 약속과 다짐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네. 참 좋았습니다. 출간은 어떤 계기로 혹시 하게 되신 겁니까? 한 번은 기록을 좀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목적 때문이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보수의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보수의 위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중도 보수당으로서 네. 보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라는 반보수적 행태를 띤 예. 극우 정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네. 그런데 그 당이 보수를 참칭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진보의 위기가 와버렸어요. 네. 진보적 목소리, 진보적 도전, 창의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그런 좀 고민 끝에 보수란 무엇인가, 또 보수주의자라면 12월 3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네. 제가 어떻게 보면 12월 3일 일과 이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진행 과정을 보수주의자의 시각으로 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국민의힘은 왜 보수당이 아닌가에 예. 대한 생각들을 일기 형식으로 있는 그대로 그때그때 고민을 좀 담았습니다. 예.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수당이란 말을 쓰려면 보수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합의된 공통 가치를 지켜가는 것, 사회 통합을 위하는 것, 사회 틀과 안정을 위하는 것이 보수의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보수의 기능, 합의된 가치는 헌법에 나타나 있고 예. 그 헌법은 1조 1항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헌법을 부수려하고 혐오와 갈등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예. 그리고 무책임하게 정쟁만 일삼는 것은 전형적인 반보수적 행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차지하는 다수는 또 보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합의한 공통가치가 보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보수가 다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느 사회나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면서 보수를 참칭한다는 것 너무나 비겁한 시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보수주의자들도 진짜 보수인가 하고 왔다가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스스로 신중한 보수주의자, 우리나라의 사회 틀과 사회 안정을, 사회 통합을 바라는 보수주의자들께서 네. 왜 보수가 이 모양이지? 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네. 보수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보수당인가? 아니구나. 전 반보수당이구나. 네. 보수의 기능은 우리 민주당이 하고 있구나. 예. 이걸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록으로 좀 남겼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제 뭐 요즘엔 뭐 민주당 쪽에서 더 위헌 정당 얘기도 많이 하니까요. 사실상 위헌정당이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위헌 정당이라는 건 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헌법과는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정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보수의 기능, 보수의 정반대 있어요. 가치라고 한다는 건 헌법 존중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하려면 헌법 가치, 특히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 알아야 그게 보수주의자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12월 3일 내란을 맞닥뜨렸을 때 누구보다 용감하게 민주주의를 지키기에 나서야지만 보수주의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게 보수의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편승해서 어떤 기회가 없을까? 아니 무서워서 뒤로 숨고 자기 계산으로 딴짓을 하면 그건 보수주의자가 아니죠. 그렇죠. 비겁한 기회주의자죠. 예. 그 이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거듭났다라는 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기간에 이재명 네네. 대통령 스스로 밝히기도 하셨고 그 밝힌 이후에 아마 더 어찌 보면은 이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정치인 분들도 아주 뭐랄까 마음 편하게 좀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문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요즘의 이 정치권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그냥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하기 이전에 그냥 유일한 대중 정당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사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렇겠죠? 사실은 보수당이란 말이 대중정당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네네. 보수의 기능이 제가 네. 다시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합의된 공통가치를 지킨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사회에서 합의한 공통가치라는 게 대중가치인 겁니다. 네. 그러니 보수당은 대중정당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보수당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표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참칭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보수당도 아닌데 보수당 이름을 참칭해서 표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나쁜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민주당은 네. 지금 책임정당이어야 합니다. 책임정당이고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정당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23대 총선 올 때까지는 예. 정당 기능을 독자적으로 다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내부 견제 또 하나는 대다수 국민 여론을 다 수렴할 수 있는 넓은 포용성 네.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만 네네. 수권 정당으로서 또 책임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고민점은 어떻게 책임 정치를 해내고 네. 어떻게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 포용 정치를 해내서 예. 더 이상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은 이제 필요 없구나 하는 네, 것을 네.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예.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원래 우리 김상우 의원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나긋나긋 조곤조곤 하시는 스타일이시죠? 화날 때 빼고요. 인생에서 가장 화났었던 가장 최근의 기억은 그러면 작년 12월 3일이셨겠네요. 네, 그때는 뭐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김상우 의원님께서도 죄송한데 상욕을 하십니까? 잘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 이제 처가가 영남이고 저도 부산 태생이어서 네네. 왜 이제 부산 분들이나 영남 분들이 이제 쌍시옷 발음 못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쌀이라고 안 하고 네. 살 이러는데 이제 상욕은 쌍시옷이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보셨네요? 아니 본 건 아니고 우리 김상우 의원님도 이렇게 좀 나긋나긋 말씀하시는 스타일인데 그 작년 12월 3일은 얼마나 또 화가 나셨을까. 근데 그 생각했어요.
화낼 때는 화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머리가 움직여야 될 때는 머리를 써야 되지만 가슴이 움직여야 될 때는 예. 가슴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3일은 예. 머리를 쓸 때가 아니에요. 아, 좋은 말씀이네요. 예, 맞아요. 가슴이 움직여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네네네네. 왜냐하면 반헌법, 반민주, 불법, 반민주주의의 불법 비상겸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었고 네. 그걸 이제 해제하지 못하면 다음 날 시민들께서 다치시는 것도 명백한 일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네. 이때 머리를 써서 뭐가 더 유리하지, 뭐가 더 맞지 계산하는 건 비겁함이죠. 그때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옳음을 향해서 내 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12월 3일 밤에 시민들께서 그렇게 가슴으로 용기 내셨습니다. 맨몸으로 계엄군 막으셨어요. 아찔합니다. 뭐냐면 그날 동원됐던 계엄군들 많이 동원됐거든요. 네. 근데 국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 몇 명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몸으로 다 막아서 못 들어오신 거예요. 네. 만약에 시민들께서 용기 내지 않으셔서 계엄군들, 동원된 계엄군들이 그대로 들어왔다면 일단 수적으로 너무 많은 계엄군들이 들어오니까 막지를 못하고 그렇겠죠. 또한 그날 보셨겠지만 계엄군들이 기세에 눌려버렸습니다. 근데 시민들의 그런 용기가 없었다면 계엄군이 그런 기세 눌림이 있었겠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기세에 눌렸겠지요. 예. 사실 시민들께서 정말 나라를 구하신 것이고요. 특히 12월 4일 아침에 밤새 그 추위를 이겨내시고 그렇죠. 정문에 여전히 모여 계신 시민들을 뵐 때 정말 가슴 깊이 솟아나는 동지로서의 연대의식을 느꼈었던 예. 그 기억이 참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나긋나긋하신 우리 김상욱 의원께서도 마음이 먼저 움직이셨고 또 이제 가슴이 뜨거운 남자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생각을 하고 머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때 당시에 계엄 상황을 함께 국민들과 함께 이제 계엄을 막아내 주신 건데 저희가 듣기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한테 시원하게 욕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네, 그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죄송한데 뭐라고 욕하셨는지는 저희가 방송에 나가기가 어려운. 예, 좀 심하게 욕을 해서 방송에 내보내기가 네네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욕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걸 너무 곳곳에서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고 다녀가지고 네. 좀 소란이 일었는데 네네. 다음날 민망하더라고요. 예. 근데 반응은 혹시 어땠습니까? 그날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본관 원내대표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다니는 데만 또 욕을 했는데 다음날 예. 봤죠. 예. 다음날 봤는데 네네.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가 서로를 노려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역사의 죄인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제가 말 안 듣는 이단아로 보였겠죠.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그 서로 노려보면서 예.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도 성정이 거친 사람은 아니에요. 뭐 관료 저도 그렇게 출신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예. 성정이 거친 사람은 아닌데 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욕망, 욕심, 이익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체제와 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내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본인이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예. 역사적으로 너무나 큰 일입니다. 이 일 앞에 비겁하게 뒤로 숨거나 진실을 감추려 하거나 예. 이렇게 거짓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또 한 번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잘못이 있다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예. 벌 받아야죠.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죠. 달게 받는 것이 역사에 그나마 본인의 죄를 조금이나마 줄여가는 예. 노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 남은 재판 과정에서나마라도 예. 좀 진실을 얘기하고 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자신의 잘못이 뭔지 알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예. 비겁함 때문에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저희 방송 나가는 최근의 보도를 보면 추경호 영장의 기각 이후에 국민의힘은 이게 마치
무죄를 받은 듯이 기뻐하고 이게 구치소 앞에서 기다렸던 의원들과 얼싸안는 추경호 의원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무슨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마냥 너무 좋아하며 날뛰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일단 했고요. 너무 비상식적인 행태이다 보니까요. 무죄가 아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구속영장 기각 하나만으로 마치 전세를 뒤엎은 개선 장군들 마냥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죠? 처음 시작은 집단 체면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처음 시작은 잘못됐다는 것. 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 다 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걸 예. 모른다면 상식이 없는 거죠. 네네.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해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제 저렇게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가까이서 좀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만의 집단 체면화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도 작은 사회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12월 4일 이후에 국민의힘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작은 방에 국회의원들을 모두 몰아놓고 네.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요. 예. 뭐 형태는 자유 발언이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충성 경쟁 대회, 충성 웅변 대회처럼 변해가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충성 당에 충성하는 웅변 대회장이 되어가고 있는 곳에서 갇힌 공간에서 예. 하루 종일 며칠을 같이 있으면 반쯤 세뇌되죠. 아. 이제 지금 그게- 주류 의견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체득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 다른 소리를 내면 안 되는구나. 아. 근데 그 시간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좀 지저분한 권력 다툼도 여기에 한몫을 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저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만 놓고 보면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권을 완전히 독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장동혁 입장에서는 예.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뭐 토마토 여론조사 보니까 진보 쪽에서 겁나는 보수 인사하면 예. 뭐 한동훈 또 유승민 이렇게 꼽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던데 네네. 장동혁 입장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당권을 위해하는 게 싫죠. 그러다 보니까 네. 장동혁은 그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점점 더 강경 일변도의 노선을 취하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 한동훈계에 대해서 네. 계속 징계위원회 열고 예. 계속 공격을 심하게 해요. 절대 포용하려고 안 합니다. 네. 워딩을 보면 네. 나가라 해요. 그렇죠. 축출하겠다지 네. 설득하거나 포용하겠다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자, 이게 극우적인 모습인 거예요. 민주정당이라면 추구하는 큰 가치가 뭔지를 네네네. 앞에 두고 그 가치에 맞춰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토론 문화로 이어지겠죠. 네. 그게 우리 민주당은 그러거든요. 예. 의원총회 하면 시간이 갈수록 토론이 더 활발해집니다. 네.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다름을 보이면 축출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거 극우적 모습인데 네.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다 제거하고 당권을 완벽히 장악하고 싶은 것이고 그걸 네. 위해서 외부의 적, 중국 혐오도 그렇고 민주당과 정쟁을 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단계를 유도하는 것, 네. 또 내부의 적, 이 모든 잘못이 뭐 구 한동훈계 또는 예전에 김상욱 네. 등등등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쫓겨났기 때문이다라는 내부의 적 탓을 하고 예. 소수자와 약자를 혐오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서 꼭 히틀러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의힘 내에 단결을 유도하면서 네. 똘똘 뭉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똘똘 하면서 뭉치자 이러거든요. 아, 뭐 혹시 건배사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똘똘하면 뭉치자입니까? 항상 그거예요. 똘똘 아. 하면 뭉치자. 그걸 뭐 위험한 말이에요. 똘똘 뭉치자란 말은 그건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뭉쳐서 뭘 하느냐. 결국 최고 권력자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반민주적이죠. 지금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정당 얘기도 오늘 어차피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김상욱 의원님을 모신 거지만 요즘 보면은 이제 민주당 들어가셨으니까 네.
이 어떤 정당 문화의 차이라든지 이제 뿌리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도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더 하셨을 테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제 관찰자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왜 저렇게 내부에서 똘똘 뭉치려고만 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뭐 민주당원도 아닙니다만 민주당이 오히려 좀 더 많이 시끌시끌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시끌시끌하다가도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절차와 제도적으로 어떤 뭐 당권 선거를 치르든 나중에 대선이 됐든 간에 막 이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거나 하기보다는 나중에 한 길로 뭉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정당인 이유는 이 정당이 어떤 대통령이 이 정당을 창설한 정당은 아니고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국민의힘은 과거에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유당을 만들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화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빅보스가 지시하는 정치만을 따라가야 내가 뭔가 이 정치적 이득이 나온다라는 걸 막 DNA상 체득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약간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2차 대전 당시에 미군과 네. 일본군을 비유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2차 네. 대전 당시에 일본군은 황제에게 그 천황에게 충성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죠. 네네. 맹목적인 단결만 하면서 네. 내부 작전 토론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예. 그러다 몰살당하고 네. 바보짓하고 이러는데 예. 뭐 2차 대전 당시에 미군 보면 예. 시민의 자유를 지키자 네, 하면서 자발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되게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예. 전투력은 매우 높았죠. 네. 약간 민주당은 2차 대전 때 미군 같은 모습이고 예. 국민의힘은 2차 대전 때 일본군 같은 모습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예. 그런 차이도 또 느끼셨다. 네네. 조금 정당 문화나 차이는 분명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다 떠나서요.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존중해야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명과 신체와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에서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은 헌정 질서를 깨트리려 하는 겁니다. 반체제적이죠. 그렇죠. 네. 근데 무슨 보수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 닿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더 이상 국민의힘을 보수당으로 부르지 말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보수당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의힘을 위한 행동이에요. 보수 진영 그런 말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진영이 어디 있어요.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만 있는 것이고 네네네. 그건 한 정당이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정당이 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국민의힘은 둘 다 못하고 있어요. 예. 보수당이라는 이름 절대 저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 말을 쓸 자격이 국민의힘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최근에는 보수에서 이탈하고 있는 극우화된 국민의힘이 있다면 그 빈자리를 노리는 마치 이거 전 뭐 기회주의적으로 봅니다만은 과거에 뜻을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 이탈해서 현재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하나 꾸리고 있고 그리고 언제 또 이제 주류에서 밀려나서 탈당 혹은 정치적인 기회를 노리고 그런 공간을 넓혀갈지 모르는 친한계라는 정치 세력도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나중에 다 한 길로 또 뭉쳐가지고 본인들끼리 이합집산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 이 극우화된 인물들과 또 뜻을 같이 하면 결국 그들도 지금은 뭔가 새로운 보수, 건강한 보수, 우리가 대한 보수라고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결국에 이 어떤 극우화된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면 그들도 준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간혹가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네.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자꾸 보수란 말에 속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네. 개혁 보수가 뭔가요? 개혁적인 보수는 뭔가 전통 보수와는 좀 거리가 그러니까 먼 보수인가요? 그 개념이 없어요. 대한 보수는 또 뭔가요? 지금의 보수는 대안이 아니니까 본인들이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면 다 개념 정의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네네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개혁 보수든 대한 보수든 보수라는 말을 쓰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의 기능을 수행해야지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수 기능의 핵심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가치 수행, 네. 그 수호 그리고 사회 통합 사회의 안정이에요. 네.
대중정당이어야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개혁신당이 주로 쓰고 있는 방식이 사회통합인가요? 아,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 갈등과 혐오가 주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역시 이것도 반보수적인 거예요. 근데 무슨 개혁보수예요? 여기도 반보수적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신당 국회의원들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사람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대화를 자주 나누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밝은 미소로 얘기하시면서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대화 나누는 거 좋아해요. 그분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제가 또 많이 배웁니다.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네. 보수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함으로 네. 어떻게 하면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유리한가에 대한 판단이 유독 빠른 모습에 멈춰 있어요. 아쉽죠. 네. 아쉽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개혁 보수, 대한 보수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네. 국민의힘이 보수 기능을 못하니 본인들이 보수 진영을 장악하겠다라는 진영 논리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네네네. 왜 세상을 진영 논리로 보죠? 세상은 진영이 아닌데 세상은 진영이 아니에요. 네.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라고 진영으로 구별짓는 것은 국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는 일부 선동가들의 세상인 겁니다.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 주권 정부, 민주주의 세상에서는요, 국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 국민이 정치 집단을 볼 때 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누가 일을 잘하느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혁신당이 네.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 가치를 수호하려고 하고 네. 사회 통합을 위하고 예. 사회 안정을 위한다면 보수라는 이름을 쓸 수 있을 겁니다만 반대로 혐오 갈등에 기반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전형적인 반보수 집단에 불과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름을 개혁보수로 한들 그 역시 보수를 참칭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란 말만 가지고도 많은 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 공학적으로 정치를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접근한다. 예. 이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뭐 이제 뭐 지방선거 좀 아마 시기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국민의힘은 사실 뭐 유튜브니까 뭐 전 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판을 보고 있는 여러 이제 뭐랄까 정치 장사치들이 자 그럼 이 판을 어떻게 하면 보수판을 먹어볼까라는 생각에 오세훈도 끌어오고 이준석도 끌어오고 혹은 뭐 한동훈도 끌어와가지고 요 셋의 연대를 만들어내서 이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라든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뭐 여의도 정가엔 파다합니다만은 실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김상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틀에 참여한다고 하면 정치 공학적으로만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다 반보수인 거예요. 입증이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 국민들께서 네네. 보수를 참칭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영으로 보수 진보를 보지 마시고 기능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네. 영남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 네. 좀 그런 좀 수준 높은 예. 정치의식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민의힘 또 보수 쪽 이쪽 보수 진영이라고 칭하는 쪽을 예. 보면은 인적 보수는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이념 지향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 구성을 보면 일부는 예. 본인이 5,200만 분의 1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해야 한다라고 예.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일부는 지역에서 어둠의 세계부터 밟고 올라온 토착 토호 세력들이 있어요. 엘리트 아니면 토호 세력. 예, 이렇게 이게 양대 세력이에요. 근데 토호 세력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는데 관심이 있겠어요? 내가 잘 해먹는 거? 없죠. 왜냐면 평생 나라 걱정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네네. 평생 나라 걱정을 해본 적이 없고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냥 평생 뭐가 나한테 더 이익이지? 예. 이것만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면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나의 기득권 카르텔을 잘 지키지? 네. 만 주된 관심사고 나란 일보다는 내 지역구에서 내가 기득권 카르텔 지키는 것만 관심이 있는 세력 한 세력. 예. 그래서 나는 베스트야. 그래 내가 다 최고야. 왕이야. 이 세력. 이 두 세력만 있는데 예. 자, 이 두 세력 다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민주적인 모습을 자꾸 띠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세력 간의 비겁한 이합
집산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이제 내가 5,200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은 이 토호 세력을 잘 이용해서 정치 세력화해서 정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고 네. 이 토호 세력들은 본인들은 나서는 건 싫거든요. 예. 잘난 사람 네가 나서 대신 이익 확실히 보장해 예. 하면서 또 협력을 하는 것이고 예. 철저하게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또는 이념과 가치 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예. 그 논의에서 배제되는 거죠. 자, 근데 개혁신당을 봤을 때 예. 개혁신당도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이합집산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일까요? 만에 하나 예, 예. 서울시장 선거나 등등등 선거에서 네. 그냥 선거를 이기기 위해 뭉쳤다. 이건 그냥 이합집산이지 않나요? 음. 근데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명분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예.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힘을 합쳤지요. 네네. 어떤 이유 때문이죠? 민주주의 회복 다양한 때문에. 가치가 있었죠. 예.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념을 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관계로 합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당이 더 좋아. 물론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부 그보다 더 있었겠지만. 중요했던 것은 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특히 12.3 내란에 동조하고 찬양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수호 의지 때문에 합쳐졌던 거거든요. 네. 정치 집단이 합치려면 이해관계가 중심이 돼서 합치는 것은 되게 국민들께 불행한 겁니다. 이념적으로 합치는 거는 차라리 가치지향적인 거니까 네. 좀 발전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어요. 좀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판을 또 네.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 저 국민의힘 쪽 흐름이 다 보여요. 예, 과거의 것과 이제 동일한 이런 사례들이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화제됐던 내용들 중에 이제 이것도 계엄 관련이긴 합니다만은, 12월 4일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했는데, 김상욱 의원께서 들었던 발언 중에 하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배신자 홍장원? 이런 말을 들었다? 우선은 제가 다 세세하게 기억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네네네. 좀 근데 당시 저도 너무 경황이 없었고. 네네네. 어제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네. 우리 행사 이름은 모르겠다. 그 행사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대표님도 네. 내가 들어갔던 장면들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하시던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 네. 저도 사실 기억이 다 파편화돼 있긴 해요.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 언제 말했는지 시간 이런 것까지는 기억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머릿속에 너무나 저한테는 충격이라서 각인이 된 네. 워딩인 거죠. 계엄 해제를 하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 말 저 말을 하셔요. 단상에서.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충성 경쟁 약간 쇠뇌하듯 가둬놓고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도망 나오고 밖에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노래 자체가 너무 괴로우니까. 예. 근데 그때 나왔던 말들 중에 제가 뭐 사실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처음 하셨겠죠. 뭐. 뭐 관심도 없었고. 국정원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요 또. 근데 그때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 홍장원이라는 이름도 그때 처음 들었고 이 사람이 배신을 해서 예.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도 그때 들었고 예. 또 군이 예전처럼 충성하지 않는다. 군이 이게 무슨 대한민국 군대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 말들인데 근데 그런 워딩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그 말인 즉 예. 반대로 해석하면 네. 끔찍하죠.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여서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직후에 알았는지 아니면 전후 정황을 알고 있는 분이 그냥 추정으로 얘기했는지까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계엄 해제 직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그런 취지의 말이 나왔다. 그런 취지의 말이 용인이 된다는 그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좋은 말씀이네요. 맞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민주주의 수호정당이 이래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계엄이 실패했는데 그 직후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그런 발언이 용인되는 것. 저는 누차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12.3 내란에 관한 일들이 예. 개인의 일탈 문제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개인의 일탈 예. 또는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개인의 일탈 문제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구조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예, 예. 좀 비겁하고 반민주적인 카르텔이 있습니다. 예. 그걸 뿌리 뽑지 못하면 네. 자, 우리가 꼬리 자르기란 말 쓰지 않습니까? 희생양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네. 12.3 내란이란 일에 결국에는 벗어날 때 예. 내란 세력은 꼬리 자르기, 희생양 세우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희생양이구나, 얘 죽이면 되는구나, 꼬리 자르기 하고 끝내버리면 예. 몸통을 살려두는 거면 다시 또 내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내란의 싹이 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일탈 문제 뭐 중하게 다뤄야 되지만 이걸 넘어서 네. 그 더 깊은 뿌리가 되는 구조적 카르텔 여기까지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3대 특검을 통해서 특히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그 뿌리에 접근하기를 원했지만 예. 좀 접근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아쉬움이 많이 남고 예. 결국 특검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치적 과제로 남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해 주셔야 될 일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겠네요. 뭐 물론 요즘엔 종합특검 얘기도 나오고 꼭 종합특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뭐 지금 경찰 쪽에서는 또 그 수사와 관련된 상황을 이제 이첩받는다고 하겠죠. 이첩받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법사위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 재판부까지도 다 이미 전체 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좀 더디긴 합니다만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아쉽다. 사실 아쉽죠. 솔직히 아쉽죠. 네, 제가 원했던 것은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비위 사실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건 전 국민이 다 봐서 명백한 거에 끝난 일입니다. 그쵸, 네. 이렇게 시간 끌 일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숨어 있는 큰 카르텔입니다. 이 비리 카르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도 부수고 국민들의 신체, 생명의 위협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 부정한 카르텔, 이걸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카르텔 중에 혹시 법조 카르텔 이런 것도 하나의 축인가요? 제가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모습이라든지? 충분히 의심 가능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여전히까 이제 그 어제 오늘 사이에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이제 타박하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들어보면 좀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기현 판사에게 재판을 배당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법부가 12월 3일 이후에 보여줬던 뭐 앞뒤가 다른 모습, 뭐 설명을 하더라도 또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 천대엽 그 행정처장이 나와서 특히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 문제를 거론할 때도 말이 계속 바뀌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법부 스스로 너무 이제 견고한 성을 쌓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나. 결국엔 사법부 전체를 우리가 비판한다기보다는 그 내부에 있는 내란 세력과의 협잡군들, 뭐 법관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 얘기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핀셋으로 잘 짚어내느냐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게 어떻게 잘 될 수 있을지 민주당의 역할이 큰 시기네요. 네, 지금부터 근데 우리가 접근할 때에 뭐 좀 두 가지 제가 최근 들어 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네네네. 접근법을 달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도 개혁과 예. 사건 사안에 대한 대응은 구별해서 좀 봐야 합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제도 개혁은 철저하게 국민 위주여야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시간을 두고 봐도 네.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제도 개혁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번 만들면 말 그대로 제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부작용에 대한 검수도 해야 되고 기존 제도에서 바꿔가는 동안에 유예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급하지만 1년 유예기간을 둘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제도 개혁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 제도 개혁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 기준에서 정치인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국민 네, 기준에서 더 네. 공정하고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뒤를 봐도 잘했구나 할 수 있는 본질적 개혁. 그러니까 이거는 일관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공감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죠. 네.
하지만 사안에 대한 대응, 사건에 대한 대응은 이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사건에 대한 대응은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네네네. 첫째는 신속해야 됩니다. 네. 둘째는 힘있게 진행돼야 됩니다. 네. 다소의 반대가 있더라도 밀어붙여야 되는 게 사실 사건에 대한 대응이에요. 네. 뭐 반대 없는 일이 세상 어디 있어요. 다 반대는 있죠. 하지만 옳고 그름이 명백하다면 사건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게 힘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12.3내라는 네. 물론 제도의 문제가 누적된 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12.3내란이라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있고 인물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럼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은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가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네. 내란 전담재판부 그리고 내란 특별법 예. 또 특검 예. 이건 다 사건에 대한 대응인 겁니다. 제도 네. 대응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 제가 좀 이제 12월 3일 12.3 1주년을 맞이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그겁니다. 네. 사건에 대한 대응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 일인데 왜냐하면 사건이니까 12.3내라는 네. 우리가 사건에 대한 대응은 예. 속도를 못 내고 너무 제도에 대한 접근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다 발목이 잡혀버리죠. 제도를 바꾸는 것은 늘 갑론을박의 대상이라서 발목 잡히기 쉽습니다. 네. 근데 사건에 대한 대응은 정당성만 있으면 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신속하고 힘있게 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법, 3대 특검 다 6월 달부터 함께 예. 같이 추진됐어야 될 부분인데 예. 따로따로 특검만 먼저 가고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법은 뒤늦게 지금 시동이 걸리고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많이 아쉬워요. 지금부터라도 좀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아쉬운 이야기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도 타임라인 순서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에 취임하셨으니까 또 이제 보궐선거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시기가 있었고 뭐 원내대표, 당대표 뭔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 체제를 꾸려가면서 이 사건, 내란에 대한 대응을 국회 차원에 특히 이제 여당 차원에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좀 더 중도 민심, 뭐 무당층 혹은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피로감, 역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뭐랄까 선택해야 될 시기에 결단해야 될 시기에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지만 그동안 뭐랄까 영장 기각의 사례들이 많이 쌓이면서 최근에 추경호 영장 기각이 아무래도 이제 끓는 점을 확 터트려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사법부가 내란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제가 그래서 제도에 대한 접근과 사건에 대한 접근을 좀 구별해서 봤으면 하는 바람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접근은 정당성만 갖춘다면 더 힘있게 밀고 가야 합니다. 그때 국민들께 뭐 걱정하는 국민들께 우리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제도를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 사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게 정당한 겁니다. 설득할 수 있거든요. 네. 제도 자체를 건드릴 때는 당연히 저항이 많습니다. 근데 사안 자체를 들어갈 때는 이게 정당한가가 더 기준이 되거든요. 예. 12.3 내란에 대한 정리는 너무나 정당성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내란 전담재판부가 1심 초기부터 접근했다면 벌써 윤석열 1심 선고 났어요. 맞아요. 근데 윤석열 1심 선고가 딜레이됨으로 인해서 그 하수인들에 대한 수사와 예. 실체 규명이 다 같이 딜레이되면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저는 속상하고요. 또 하나 만에 하나 지기현재판부가 1심 때 상식밖에 판단을 낸다면 항소심에 전담재판부가 들어선들 예. 중도 시민들 입장 또는 반대 쪽에서는 이걸 오해할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1심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입맛대로 재판하는 거야? 라는 반박 여지를 줘버리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부터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 사형이면 사형 나와버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야 국가 혼란이 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 전담재판부고 또 내란 특별법 이런 것들이 내란 특별법은 발의된 지가 오래됐어요. 처리가 안 된 거지. 맞습니다. 발의는 이미 당대표 선거할 때 예. 발의됐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처리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내란 특별법 소위 통과한 것도 보면 상당 부분 좀 완화됐어요. 예. 처음에 나왔던 안들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에게
더 이상 우리 혈세로 국비로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을 부수겠다는 집단에게 우리 혈세를 왜 줘요? 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네. 저는 그래서 좀 초기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도 개혁이 아니에요. 사건에 대한 대응입니다. 예. 그러면 정당성만 있으면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해버리는 게 네. 더 반대를 줄이는 길이에요. 이걸 작은 반대가 무서워서 끌어버리면 나중 되면 더 점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이걸 또 그 사건에 대한 대응을 특히 제도에 대한 대응으로 잘못 접근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제도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길게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가는 것이고 예. 사건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정하고 힘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고 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현안을 다룰 때 이 둘을 좀 구별해서 예.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좀 더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김상우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동일하게 해주시고 공감을 많이 얻어서 공감의 에너지를 가져가게 돼서 너무 좋은데 그 당내 그 민주당 내부의 현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은 네네.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제 뭐 오늘 사실 저희 녹화 시점으로 제가 알려드린 기사이긴 한데 매일경제라는 언론사에서 네네. 아니 무슨 단독 보도를 하나 냈는데 그 단독 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개특위의 윤리감찰단 이쪽에서 이제 김상욱 의원의 휴대전화 이것을 제출해달라라는 이제 요구를 받으신 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사실은 밝히게 된 배경이 있고 그 배경에 대해서 매일경제라는 언론사에 설명을 상세하게 하셨을 텐데 그 해당 인터뷰는 그 내용이 주가 된 게 아니라 계엄과 내란에 대한 주제로 인터뷰를 하셨다가 이 제가 방금 언급했던 요 내용이 완전히 주가 돼가지고 보도가 오늘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좀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언론이 네네.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너무 목적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핸드폰 제출 논란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페이스북에 예. 좀 길게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글을 예. 썼습니다. 근데 그 논란이 왜 발생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 논란이 커지지 않기를 원해요. 예. 뭐냐 하면 예. 일단은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 9월 초였을 겁니다. 사개특위에서 이제 회의 내용 중에 대법관 증언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나갔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 회의 내용이 왜 외부로 나갔느냐 예. 하는 논란이 생겼겠죠. 네네. 그러면서 그거 비공개인데. 예. 근데 윤리감찰단에서 저희 의원실에 와서 대면 조사를 한 후에 핸드폰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이건 예. 옳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그래서 네. 사유서를 작성하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불쾌하지만 뭐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괜히 외부에 또 오해 소지가 생기면 안 되니 좀 저는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전혀 안 키우고 싶죠.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게. 예. 근데 워낙 조금 약간 요란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 기자님들 사이에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시 막 취재 오고 오길래 제가 다 함구해 버렸어요. 왜 자꾸 이러시냐 하고. 그 오해 시작이라는 게 뭐 지도부에서 김상욱 의원의 전화기를 뺏었다 뭐 이제 이런 루머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말이야 만들기 나름이니까. 네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유튜버 방송에서 네네네. 이 워낙 기자들 사이에 회자되던 내용이다 보니 또 한 번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마 제 알기로는 예. 정보지나 지라시로 한번 돌았던 기억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더 확대 재생산이 됐고 기자들 사이에서 그 내용을 또 듣고 이제 취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 사개특위에서 그 이제 휴대폰 제출을 했던 거였다. 이제 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지나가는 바람이여니 하고 그냥 네네네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일이라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좀 가만히 있었는데 네. 이제 저희 당대표 비서실장님께서 먼저 연락이 오셔서 네. 이게 약간 오해가 점점 커지는 것 같으니 공식적으로 입장을 있는 그대로 표명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거 해달라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러면 선배님 근데 거짓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괜히 저는 긁어부스럼 될까봐 좀 우려도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안 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견해를 드렸고 뭐 당연히 상의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튿날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또
사실은 사실대로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도 오해가 커질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다 말씀을 주셔서 예. 그래도 저는 계속 망설여지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보면 그날 새벽에 제가 좀 길게 글을 썼어요. 근데 길게 저도 글을 봤습니다. 썼는데 네. 아마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예. 이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닌데 너무 커지지 않기를 바라고 네. 이 일이 우리 당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란 종식시키고 민생 챙겨야 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힘을 합쳐야 되는데 동력 상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이걸로 이거 근거 없는 억측이 자꾸 난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있었던 팩트는 이것이고 그때 예. 느꼈던 감정은 이것이다. 근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뭐 정천회 대표님이 직접 제 핸드폰을 열어보고 네. 검사하고 이건 아니다 예, 예. 하는 취지로 해서 소명글을 올렸었습니다. 네. 그게 뭐 제 입장 취지 다고요. 저는 그걸로 이제 논란이 빨리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이거 싸울 거리도 아니에요. 사실 그 뭐 그래 큰 일도 아니고요. 네. 뭐 하나의 해프닝 정도인데.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매일경제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인터뷰 하면서 우리 기업 관련된 얘기 예. 또 국민의힘의 문제점 예.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들에 대한 얘기를 한참 나눈 후에 예. 뭐 그때 짤막하게 얘기 뭐 한 고정 짧게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말씀드린 딱 요 취지예요. 네네네네. 이 정도 취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요것만 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프레임이 어떤 거냐면 김상욱 의원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도부에서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뭔가 이제 좀 뭔가 뭐 억지로 맞추면 틀린 말도 아니긴 한데 뭐 저는 계속 아이고 깨름직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네. 있었고 네. 지도부에서는 그래도 하는 게 오해를 줄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있었고 근데 지도부가 김상욱 의원에게 강제했다 이 얘기를 뭔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에이 강제까지라. 그러니까 매일경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걸 강제라고 썼어요. 그럼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기사를 강제 아니야. 보기에 따라서는 협의지 협의. 그죠. 예.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 있는 근데 지도부가 협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죠. 서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지도부가 협의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제가 뭐 지도부가 시킨다고 우우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지도부랑 협의하는 건 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거기 뭐 강제라는 표현을 썼다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아니 근데 강제라는 표현은 제가 지금 그냥 네. 해석하자면 예. 강제력을 발휘해서 김상욱 의원이 그 강제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저는 그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런 프레임 아닐까라는 얘기죠. 우리 민주당이 저는 국민의힘이 망가진 것이 당내 건강함을 잃어버려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 조직도 우리 몸과 똑같아요. 스스로 계속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예. 금세 병들어 버리고 어느 순간 되면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좀비 상태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더 지나면 죽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하고 와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주당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특히 책임 정당입니다. 이제 네. 국민의힘이 정당 기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건강함을 유지해서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고 책임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 운명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건강함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네. 뭐 당연하겠지만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존중 또 건강한 당내 민주주의 확립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리 욕심이 아니라 당의 발전과 국민 국가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함께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근데 사람인지라 네. 조직인지라 예. 당연히 오류도 생기고 욕먹을 짓도 하죠. 네. 근데 그러면 그걸 이틀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토론의 장으로 나와서 더 나은 대안으로 갈 수 있도록 네.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예. 이렇게 건강한 민주주의가 민주당 안에서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근데 일부 이제 민주당을 너무 싫어하는 네. 일부 언론이나 세력들이 이걸 건강한 당내 민주주의를 싸움판으로 그렇게 몰아가면 우리 민주당의 건강한 당내 민주주의도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네. 워낙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예. 아우 저는 뭐 민주당원 분들은 굉장히 좀 이거 확실히 참 깜짝깜짝 좋아요. 놀랍니다. 저게 너무 좋아요. 놀랍니다. 그래서 뭐 일부 레거시 미디어가 당내의 건강한 토론을 예. 마치 갈등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의 건강한 토론 또는 일부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시도 이런 네. 것들은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몸이 네. 건강하기 위해서 면역체계 작동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건 갈등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감기 걸리면 몸에 열이 오르잖아요. 네. 나으려고 열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몸이 망가지고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는 당이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예. 그걸 마치 갈등, 그래서 싸움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왜곡하는 것이고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되면 진짜 갈등이 맞아요. 네. 아, 거긴 뭐 죽을 듯이 싸우잖아요. 그 갈등이에요. 근데 네. 민주당은 그게 건강한 민주주의의 표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지고 정당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또 제작진이 꼽은 질문들 중에 공식 질문 몇 개만, 이게 사실 오늘 하이라이트긴 합니다. 네. 예. 2025년은 인간 김상욱이자 정치인 김상욱에게 가장 특별한 한 해, 특별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을 것 같아요. 제가 꼽는 장면들만 보더라도 몇 가지 꼽을 수 있을 정도니까 아마 그 김상욱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막 지금 저를 쳐다보시지만 대충 이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셨을 때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고 그 엄동설 안에 1인 시위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목도리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당시 대표잖아요. 그 목도리의 행방을 지금 우리 제작진분들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 목도리 어디 있는가? 혹시 당근마켓 한 거 아니냐? 아니면 그 개인에게 반납한 것이냐? 이제 이런 시시콜콜한 궁금증? 이제 이런 걸 해소하는 시간이라. 네. 사실 12.3 내란이 있고 나서 예. 국민의힘에서 제가 가졌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네. 뭐냐 하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행위는 전형적인 반보수적, 반민주적, 반국가적 행위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라면 윤석열을 절연함에 나아가서 탄핵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야 한다. 예. 그것이 보수당의 모습입니다라고 소리를 냈다가 점점 고립됐죠. 네. 하지만 다 떠나서 제가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목도리를 걸어주던 그때가 네. 저한테 진짜 간절할 때였어요. 예. 왜냐하면 기억나시겠지만 12월 14일 탄핵 직전입니다.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을 탄핵시키려면 일단 성립을 해야 되죠. 네.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두 번째, 가결 정족수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국민의힘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었던 거예요. 국민이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하면 윤석열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전 국민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죠. 예. 국민의힘은 더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오고 예. 이 간극을 이걸 메워야 되는데 저는 그때 너무 간절했던 것이 12월 14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집권 이후에 이번 탄핵 표결만 막으면 한 달의 시간을 벌고 그 한 달이면 진영이 결집을 하고 진영이 결집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윤석열을 지킬 수 있고 정권도 지킬 수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절망적이네요, 진짜. 근데 이 말이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하죠. 상황이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진영이 결집해서 윤석열을 지킬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준내전 또는 전쟁 상황을 얘기한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것 외에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정권 지키는 게 중요해도 국가의 존망과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못하게 하고 네. 반드시 국민의힘에서 8표 찬성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간절함 때문에 혼자 이제 피켓을 들고 섰는데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하러 오지도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자꾸 민주당 의원님들 오시면 설득이 안 되거든, 역으로. 더 미운 털 박힐까봐. 그쵸. 본질이 사라질까봐. 제가 근데 그때 설득의 주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비상계엄 해제에 같이 동참했던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었고 그래서 그분들께 설득하기 위해서 계엄 해제 날 입었던 옷입니다 하고 옷 입고 나섰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18명의 의원들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분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당시 대표였죠. 뭐 한동훈 전 대표 이전에 김성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제가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한 명, 제가 그때 국민의힘 의원님 한 명 한 명이 다 신이다는 생각으로 받들었어요. 제발 네. 표 주세요. 네. 그 한 표, 8표 채워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목도리를 걸어줬잖아요. 예. 그게 목도리를 걸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잘하면 예. 보이콧만 막으면 예. 8표 만들 수 있겠구나. 예. 예. 감사함이 컸죠. 아. 근데 서론이 길었는데 예, 나중에 시나리오 쓰시면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제작진이랑 저랑 엄청 지금 긴장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너무 궁금해. 이까지는 뭐 신나게 올라왔는데 내리막은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예, 예, 금방 내려. 돌려드렸습니다. 아이고야. 야, 그거 이제 어디 뭐 명예의 전당 이런 데 갖다 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건 제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한동훈 대표가 걸어줬던 목도리가 예. 그게 위드훈이 예. 팬클럽에서 준비해준 목도리예요. 아, 그러면 잠깐 위드훈이 팬클럽 쪽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선물한 목도리를 그렇지. 한동훈 전 대표가 목에다 감아드린 거고.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돌려드렸다. 예. 왜냐하면 그건 제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며칠 안 돼서 제가 돌려드렸어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닙니다. 네, 네. 의미가 있는 물건이고 한동훈 대표님 가지고 계십시오. 네. 하고 돌려드렸고요. 예. 지금 없어요. 돌려드리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안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 준 걸 왜 다시 나한테 돌려주느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돌려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목도리입니다. 예. 바른 정치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돌려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시콜콜한 질문입니다.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뭐 이제 평가가 되고 있더군요. 아, 네. 사실입니까? 그냥 누가 저 욕하면 달려가서 철봉에 매달려서 그냥 에잇 하고 거기다 화풀이합니다. 철봉 아니면 평행봉. 두 가지 좋아. 두 가지를 좋아하셔서 예. 실제로 유튜브에 쳐보시면 네. 김상욱 철봉 영상, 김상욱 평행봉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찍어놓으시는 그 유튜버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2025년에 오셔서 5년이라고 하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뽑히기 전까지는 한 반년이 앞쪽이고 정권의 탄생으로 따지면 이제 나머지 반년인데 2025년 오셔가지고 철봉하고 평행봉은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분노의 횟수와 비례되는 거잖아요. 답답함의 횟수와 비례되는 거죠. 일단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참 스트레스 받을 때는 네. 없어가지고 답답했고요. 예. 근데 설치되고 난 사실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시간이 없더라고요. 예. 운동을 할 시간이 잘 확보하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일부러 운동하려면 1시간씩 또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평행봉 철봉이 좋은 게 가다 보이면 예, 그냥 하면 되니까. 3분이면 끝나요. 예.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예. 길어봐요. 5분이면 예. 뒷정리하고 가거든요. 가는 길에 보이면 네. 하고 하면 되니까 일단 시간 소모가 별로 없어요. 예. 그게 좋고 예. 그리고 철봉 설치된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은 스트레스가 한 풀어줘야죠. 쌓이만 하죠. 쌓이만 합니다. 특히 누가 저는 좀 늘 갖고 있는 생각이 누가 저 욕하더라도 같이 욕하고 싸우지 말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누가 저 욕하더라도 나는 내 길 가는 게 중요하지. 같이 네. 소위 말하는 개싸움 하고 있으면 예. 제가 해야 될 걸 못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누가 욕하면 아유 하면서 그냥 철봉에서 많이 풀고 지나가는 편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어떤 준거 집단을 옮겨본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준거 집단을 단순히 옮기는 것과 정당을 옮기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에 오셔서 민주당원이 되고 민주당에 녹아들게끔 어찌 보면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 혹은 길을 열어준 분이 제가 알기로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 제일 유치하게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에 오셔서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마 또 궁금해 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가장 어찌 보면 고민될 때 기대는 민주당의 선배 정치인 혹은
민주당에 올 수 있게끔 또 길을 열어주신 분들, 고마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라서 아마 이런 말씀하실 기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좀 일찌감치 좀 여쭙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김상우 의원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근데 예. 이거 진짜 제가 혹시 오해받을까봐 조심스럽긴 해요. 뭐냐면 예. 저거 또 형식적 멘트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까봐. 근데 예. 형식적 멘트가 아니라 예, 저한테 가장 든든한 힘이 되고 있고 예, 저한테 가장 길을 많이 알려주시는 분들이 예.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세요. 어이쿠야. 진짜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예, 이렇게 저 별명이 또치가 됐는데 민주 또치가 예, 됐는데 또 치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네. 예. 또 이렇게 같이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 모임도 생기고 아. 또 제가 이름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 당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께서 저한테 편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예. 상당히 수준 있고 제게 큰 힘을 주는 또 예. 방향성을 주고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주십니다. 예. 거기서 힘을 많이 얻어요. 사실 정치인들 간에 모여 있으면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네.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음 네. 상하기도 하고 위로 얻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지금 가장 크게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네. 격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예. 너무 거기서 힘을 많이 얻고요. 예. 진짜 이 자리를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분들이 우리 당원분들이세요. 아. 사실 제가 왜 하자가 없겠어요. 예. 하자투성이에요. 왜 못하는 게 없겠어요. 전부 못하죠. 예. 근데도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더 네. 잘하라고 예. 이끌어 주시고 예. 저 아직 사실 민주당 많이 낯섭니다. 네. 낯설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살아온 배경이나 아니면 뭐 있었던 곳이나 예. 뭐 민주당 낯설죠. 근데 네. 당원분들께서 따뜻하게 이끌어주고 계세요. 아.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예. 저를 정말 많이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고 예.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길 열어주시려고 하는 게 보여서 저는 예.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그 민주당 의원분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김상호 의원님을 너무 좋아하시고 칭찬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모가 나지 않은 둥글둥글한 스타일이신가 보다. 그래서 아마 저런 모습으로 국민의힘 때도 똑같이 이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인간관계 좋게 사회성 있게 형성을 하셨겠지만 또 이제 그런 분이 민주당에 오셨는데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는 건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나 자세라는 게.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우리 의원님을 직접 뵌 게 몇 안 되지만 제가 들었던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의 평가가 괜한 얘기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연말에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연말 같은 남자, 훈훈한 정치인 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1번지가 훈훈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 김상우 의원님과 함께 계엄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우리 정치가 또 가야 되는 길, 대중정당의 길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아주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방송이라는 게 항상 요즘에 방송 많이 하시지만 끝날 때쯤 되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네. 이 얘기를 까먹었네라고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샤워기 물 틀 때 내가 그 얘기를 까먹었다 할 때가 있거든요. 네. 혹시 뭐 모자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분들과 예. 또 우리 민주당을 지켜보고 계신 많은 국민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뭐냐하면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네. 시간이 걸리다 보니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쵸, 우리 그쵸. 당에서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더 건강하게 국민 뜻을 잘 받들면서 이제는 정당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국민의힘에 더 이상 이제 저도 정당이 왜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효용의 가치가 아예 없는 없어졌어요. 정당이니까. 이제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겠지만 또 국민들께서도 좀 더 믿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요. 잘못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매섭게 비판해 주셔야 되고요. 네. 하지만
믿음과 애정만큼은 계속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중심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들이 너무나 시급하고 많습니다. 첫째, 내란 종식 빨리 시켜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더라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란 세력에 대한 정확한 단죄를 하지 않으면 비겁한 역사가, 비겁한 경험이 축적이 되는 것이고 언젠가 미래 세대에 또다시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통령님 말씀처럼 반드시 단죄해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영 갈등으로 너무 몸살을 앓아왔는데 이제 그 진영 갈등의 세월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지역 감정, 진영 갈등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앞장서서 진영과 지역 갈등을 무기 삼는 그런 나쁜 정치 세력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래도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걸 종식시켜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생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준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AI 대변혁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두 팔 벗고 뛰어들어도 이미 늦은 상태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 혼란이나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더 뒤처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우리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나서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날카로운 비판과 관심은 언제든지 계속 가져주셔야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에 대한 애정 놓지 마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완벽한 마무리 말씀까지 저희가 들으면서 우리 김상호 의원과 오늘 이 시간이 금방 갔죠? 네, 예. 아쉬워요. 저희가 자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김상욱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정어리몰에서 특별한 또 기획으로 준비한 상품이 있습니다. 먹으면 힘이 나는 유황 오리로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굉장히 좋아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유황 오리는요, 유황을 먹인 오리인데요. 오리는 유황의 독소를 제거하고 좋은 성분만을 흡수하는 특별한 재주를 지녔다고 합니다. 유황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나 독소 배출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먹을 수는 없으니까 유황을 먹은 오리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좋은 성분만 우리가 먹게 되겠죠. 보통 12월부터는 오리 농가에서 번식 등으로 인해 오리를 잘 잡지 않기 때문에 이번 특별기획 기간이 끝나면 오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들 구매하셔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한 팩에 150g이고요. 3+3으로 총 6팩 6인분을 보내드리는데 19,900원 무료 배송이니까 정말 가성비가 좋은 상품입니다. 더군다나 한 팩씩 따로 소포장이 되어 있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고 한 팩씩 꺼내 드시기도 너무 편하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야,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바로 투다리 김치우동. 야, 이거는 드셔보시면 야, 이거 진짜 난리가 납니다. 이거 제가 집에서 가끔 먹는데 야, 요거는 물건입니다. 자, 국물도 시원하고 입맛 없을 때 한 그릇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요. 이게 정어리몰의 이 상품들은 항상 이게 어떤 그 뭐랄까 제한적으로만 딱 판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기를 놓치시면 못 사요. 금방 솔드아웃이 됩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되고요. 가격도 1+1+1 총 3팩에 25,900원 파격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한 팩에 2인분 들어있는데 1인분씩 소포장이 되어 있어서 한 번씩 드실 때 1인분씩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투다리 매장 가서 이거 드시면 비싸요. 1인분에 거의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소주 안주 하실 때는 요거 사시면 훨씬 더 가성비 있게 드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 불편하신 분들 저희가 또 전화 주문으로도 가능합니다. 1551에 315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까지 도와드리니까요. 전화로도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어리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